안녕하십니까, 제이패스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무엇을 하느냐? 오늘은 간단하게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덥스텝에서 워블 베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넘어들으면서 이제 워블 베이스는 이제 상당히 팝에서도 쓰여지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베이스 내장되어 있는 신테사이저 레트롤로그나 이제 패드샵 내지는 그 프롤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이제 사일런스를 많이 애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니셜 프리셋으로 곧바로 시작하기보다 이 개념을 간단 기본 베이스라인 개념을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되게 딱딱한 어떤 기기적인 어떤 설명으로 발진기, 그 다음에 회로의 어떤 기타 등등 이것보다 얼마큼 신테사이저가 신테시스를 이해하면, 신테시스는 어떻게 보면 통합, 융합하는 거죠. 합성이잖아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위적인 어떤 화학용품도 합성이 될 수 있다는 용도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신테시스는 간단하게 심플 웨이브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파형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면은 움직임과 그 다음에 어떤 박자의 흐름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할수록 쉬운 어떤 기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자신한테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오디오 파일을 이제 3개를 불러왔는데 채널을 3개를 불러와서 서브, 미드, 하이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솔로를 키는 순간 소리가 나는 이유는 여기에서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제가 불러왔어요. 테스트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사인파, 트라이앵글, 스퀘어, 기타 등등 화이트, 핑크, 질감적인 요소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모니터 테스트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스위핑, 뭐 주파수 스위핑 할 때도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모든 음이 20Hz부터 2만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음에 대한 변화는 여기서 이제 오토메이션 하면서 이거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과 그 다음에 인서트에 들어간 그 개념을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65Hz로 제가 설정한 거는 이제 C1의 그 주파수가 이제 65Hz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개념을 주파수의 개념을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사이트에서 노트 프리퀀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이게 말고 네, 여기에서 persoft.demoncore.uk.couk에서 frequency node calculator 하면은 여기서 치는 주파수 65Hz 나오면은 what notice this 딱 클릭하는 순간 C1 그 다음에 offset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 센트 수로서는 그 세미톤 관련해서는 이 정보가 이제 만약 센트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기타 투닝 할 때 살짝 내릴 때 센트 기준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기타 투닝 할 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마이너스 10센트 정도는 뭐 음의 많은 노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65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65.4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계산하기 편리하게.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스 그룹으로 보냈어요. 그룹 트랙에서 이걸 솔로를 하고 얘를 솔로를 하면은 여기서 뮤트 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서 서버에서 일단 간단하게 나는 서버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초퍼가 이제 패닝과 그 다음에 거기 모듈레이션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키는 순간 이 박자에 맞게 뎁스를 조절할 수 있고 벌써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를 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개념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은 스팬을 불러와서 이제 서브 베이스가 테스트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랑 어떤 튜브 같이 배음을 형성해주는 어떤 그 기능은 없어요. 그냥 기본 퓨어 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테스트 제너레이터 키고
초퍼를 킨 다음에 튜브 앰프를 키면은 이거는 무료예요. 드라이브랑 바이어스, 그 다음에 여기 새츄레이션은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오버샘플링.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일 첫 번째 오실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오실레이터는 뭘로 할까요? 오실레이터는 발진기예요. 그 신테사이저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이제 볼륨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제너레이터는 껐다 켜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지만, 여기서는 키보드 누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이스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미드로 가면은, 자, 미드에서는 질감이 살짝 다르죠. 그 이유는 제가 테스트 제너레이터에서 초퍼, 트리플렛, 그 다음에 이걸 스테레오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로 변경하는 순간 이 박자의 레프트, 라이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믹스도 한 70% 줄이고 뎁스도 어느 정도 줄인 이후에 튜브 앰프 동일하게 배음 만들어줬고, 포화 상태로 사츄레이션 눌러줬고, 세트는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 크러셔로 살짝 퀄리티를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 다 함께 틀면은, 그래서 귀로 나름대로 비트 크러셔에 있는 그 배음을 맞춘 거거든요. 이게 되게 랜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하이, 거의 빨래 돌아가는 그런 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 그리고 이 귀도 여기를 깎았습니다. 여기만 살짝 부각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음이 없고 전체 대역을 꽉 채워주기 때문에 테스트로 화이트 노이즈를 되게 많이 하는데, 테스트 제너레이터 키고 오프 필터 키고 여기에서 이거를 깎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초퍼, 그 다음에 캐비넷 디스토션, 크런치 캐비넷 2. 그래서 이게 한 채널로 다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진 채널에서는 튜브 앰프 한 번 더 거치고, 사츄레이션 오버 샘플링 2번,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그냥 안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우 패스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다음에 초퍼로 전체를 트리플렛으로 40%만 살짝 병렬로 믹스해줬어요. 거의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에서 샌드 보내는 거와 같이.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전체를 이제 들으면은, 뮤트를 되게 덩기던 그루브죠, 뭔가.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기 와서 오디오 트랙에다가 모노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를 한번 녹음하는데, 여기에서 오디오 트랙에서 베이스, 일단은 여기 와서 이제 모노로 녹음을 하면 안 되겠죠. 스테레오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불러온 다음에 스테레오로 불러와서 여기에서 베이스 채널을 내부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서브부터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уп스. 시끄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오케이, 베이스는 됐고, 그 다음에 미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미드는 밑에 채널로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 이 정도까지만. 자, 테스트 제너레이터는 이제 껐다 켰을 때 계속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짜증나서,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파형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더 유용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서브고 얘는 미드고 옥타브죠. 그냥 옥타브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드고 그 다음에 얘는 화이트 노이즈 WN.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덥스텝 비트에 이제 그루브 에이전트 1에 있는 그 프리셋을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서브랑 같이 나면 자, 이것도 되게 빵빵한데 여기 와서 이제 미드까지 넣고 미드는 룹을 여기서 반복을 해주면은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 질감을 넣어주면은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짝 리버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저역대와 그 다음에 미드 영역대, 그 다음에 이제 고역대에 있는 어떤 화이트 노이즈 질감으로 인한 어떤 변화를 주고 대역을 꽉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럼 사운드도 일단 빵빵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오케스트라 같은 히트를 하나 넣으면은 상당히 다크한데 제 취향에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 톤이.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이 모든 요소들이 여기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한 서브랑 미드랑 화이트 노이즈를 세 개를 정리를 해서 이제 한 덩어리 여기에 각자 다른 이펙터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서브에서 오디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디를 잘라서 일정하게 나와 있는 LFO 이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션의 움직임이죠. 파형의 움직임을 그려줄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살짝 여기서 내려주고 여기서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주고 여기서 올려주고 그러면 살짝 뭔가 다른 색다른 다이나믹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만 따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타임 스트레치로 더 빠르게 그러면 좀 어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또한 이거를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왜냐면 여기 와서 초포에서 베이스 그룹에서 초포를 또 한번 트리플렛을 걸었기 때문에 살짝 그 정확하게 떡 떨어지는 박자가 아니니까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의 경우 이 서브에서 이 초포의 4분음표를 살짝 축소시켜 가지고 8분음표로 타임 스트레치를 하면 8분음표가 되죠. 그럼 8분음표의 박자대로 딱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엑스포트 할 때 만일 오디오로 엑스포트 할 때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살짝 이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포물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창의적으로 재밌게 작업하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너무 딱딱하게 신테사이저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뭐 살짝 잘라줄 때 여기서 J를 풀고 여기까지만 잘라주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륨 커브를 넣어주면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한 거에서 뭐 괜찮죠.
그리고 얘 마지막에 있는 놈만 옥타브로 세미톤 올려주고 알고리즘 피치로 설정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미드에 있는 요소는 얘가 많은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쭉 음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 살짝 코러스로, 무료 플러그인입니다. 가능하면 쓰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살짝 가운데서 쭉 잘라주고 좀 찍어준 다음에 이 정도만 내려가게 살짝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살짝 몸매가 생기겠죠, 고개. 그리고 여기 화이트 노이즈는 어차피 질감이니까 큐베이스에서 오토펜이 있어요. 오토펜을 폭을 너무 와이드하게 잡기보다는 25% 잡고 싱크 박자로 4분의 1 박자로 가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C 노트에서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옥타브로 올라가는 거 이 여기 있는 부분만 빼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덥스텝을 만들거나 일렉트로닉 음악을 만들 때 되게 작곡 개념으로 다 모든 음을 다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신테사이저는 리얼 악기를 따라하려고 만든 어떤 용도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어떤 합성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맛 그대로의 어떤 그 느낌을 잘 살려서 만지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신테사이저에서 옥타브 하나 내린 게 키보드에서 C를 여기서 때려준다면은 여기서 한 노트 더 때리고 이 기준이죠. 그래서 끊기는 릴리즈를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볼스 하나 올려가지고 얘는 옥타브 0 마이너스 1로 가면 그죠? 그리고 어택 시작점이 살짝 뒤늦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용함이 있습니다. 테스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음을 조절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음 치는 대로 딱딱 나오고 그 다음에 컷오프도 살짝 로우 패스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밴드 패스 아닌 아무 설정 없으면은 이거를 로우 패스를 한 다음에 드라이브 디스토션을 딱 살짝 걸어주면은 튜브 앰프에서 살짝 올린 배음들이 살아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와서 LF1 이게 초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박자 좀 더 다양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믹스 웻값 초프의 믹스 웻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업셋은 반전되는 거와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뭐냐면요. 여기 와서 사인파 볼륨 커브를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올라가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반전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LF4에서도 뭐를 움직이게 해줄 거냐 얘를 움직이게 컷오프를 그럼 간단하게 얘를 움직여 줄 거냐 아니면은 볼륨을 움직여 줄 거냐 그럼 전체 볼륨을 얘를 움직여 줄 거냐 아니면은 레저넌스 공명을 얘를 움직여 줄 거냐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볼륨이 있고 피치로 움직여 줄 거냐 피치는 여기 와서 이제 옥타브로 피치를 하나하나씩 조절해 세미톤 조절이 없어요. 여기서 옥타브랑 노트가 7밖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일 피치로 이걸 설정하게 되면 게인을 올리게 되는 순간 여기에서 이제 뭐 8분음표의 4분음표 박자에다가 데스티네이션 어마운트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피치도 여기에서 이제 값을 조정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주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듈레이션 엔벨롭 같은 거는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말고 여기에서 이제 볼륨으로, 왜냐면 저기 밑에 있는 텍스처 제너레이터도 볼륨을 했으니까, 그럼 볼륨을 일단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증폭되는 형식에서 게인이 올라간 다음에 offset도 동일하게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이대로 가운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를 8분음표 아니면 4분음표 트리플렛으로 가면은 서스테인 좀 줄이고 컷오프가 너무 이제 그 곡선의 어떤 양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디오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 그룹을 보낸 다음에 또 위에다가 다른 어떤 움직임을 주는 형식이 더 디테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래 여기 LF1과 LF2를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일반 A와 A2를 한 채널에 보내서 이제 여기에 리듬을 4분음표 트리플렛을 설정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 제너레이터 했을 때는 여기에 하나 LF 줬고 여기에도 따로 LF를 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일런스는 A와 A2, A1과 A2는 이 믹서 A에 있는 얘네를 따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 단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보이스 값과 볼륨, 그 다음에 페이즈. 페이즈를 모르시면 여기 DG가 있잖아요. 이거는 각도예요. degree예요. degree면 뭐냐면은 서브에서 예를 들어서 사인 8로 이거를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한다 했을 때 시작점 여기라 보면은 시작을 페이즈를 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파형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느 때 유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일런스에 보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8개가 동시에 리트리거로 다 시작을 한다 했을 때 똑같은 지점에서 8개가 시작을 하면은 사운드가 겹쳐서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캔슬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동일한 곳에서 비좁은 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8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래서 D2는 살짝 게이트를 문을 열어주면서 서로 각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오실레이터 하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오실레이터와 관계에서도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살짝 페이지를 밀어주면서 그 다음에 D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톤이 아닌 센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스테레오 모노 그 다음에 펜 채널이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채널과 그 다음에 믹싱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사일런스나 아니면 보통 신테사이저에 왜냐면 믹싱 자체도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필터 타입도 이제 필터를 A로 보내주느냐 아니면은 A, B가 함께 가느냐. 왜냐면 지금은 B 채널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디스토션도 이게 직렬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디스토션 걸면은 배음이 과하게 이제 올라오죠. 왜냐면 드라이브를 여기 이미 걸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터 값이 열리는 거고 이걸 내리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필터가 더 닫히는 겁니다. 이거는 필터가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하튼 이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멜로디를 간단하게 칠 수 있겠죠. 그걸 치게 되면은 제가 왜 이게 켜져 있는지 그러면 네, 무슨 멜로디가 됐던 간에 그래서 너무
많이 멜로디가 바뀌면은 되게 유치원 노래처럼 유치해지거든요. 가요에서 보면은 덥스텝을 되게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막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곡들이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작곡가의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접근하는 거, 그건 제 주관적인 어떤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리듬을 잘 살리고 무게감을 잘 살리는 게 일렉트로닉 음악의 댄스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댄스 음악의 목적인데 어떤 그 무게감과 어떤 댐핑감,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멜로디만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알맹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파형에 대한 움직임 플러스 옥타브로 꽉꽉 채워주고 질감까지. 그러면 여기서 오실레이터 1, 2 켜놓은 다음에 B 파트 2 키게 되면은 여기 와서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키면은 화이트 노이즈는 이제 뭐 밴드 패스로 그리고 얘는 볼륨 A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마치 끊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플레이할 때 비트랑 같이 나오면은 여기 위에서 그냥 한 음을 갖고 펑크 기타처럼 베이스라인처럼 펑크도 근음에서 베이스가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떤 펑크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보시면은 플레이를 하는 순간 이러면서 이제 멜로디 라인 설정을 하고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트가 8분음표 말고 저쪽에 주고 싶다. 4분음표 트리플 해줘. 그 다음에 사인파가 아닌 나는 펄스파로 살짝 더 쪼개줬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끊기죠? 그 트라이앵글로 아니면 서투스로 가게 될 경우 서투스가 어디 갔지? 네. 그 처음 시작하는 거 살짝 그 서스테인을 줄이고 DK로 자 이거는 이제 서스테인이 몸이 없기 때문에 오래 누르면 누를수록 쭉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파트 B의 서스테인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더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제 나는 뭐 만질지 모르겠어. 어디서 어디까지의 어떤 범위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는 간단하게 이 기계를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곡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상을 안 하고 이거를 만지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곡을 많이 들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목표가 확실히 있는 다음에 신체사이즈를 만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곡을 만들지도 모르겠고 마냥 덥스텝 아니면은 워블 베이스 그냥 만들겠다 하는데 만들어 놓고도 되게 유치하게 들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신체사이즈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음악적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게 기본을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본 다음에 신체사이즈를 조금 더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길 바라요.